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92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하남시, 영유아 난청 조기 검사와 보청기 지원으로 첫 소리 지킨다. 하남시, 시장 이현재는 영유아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할 수 있도록 소득과 관계없이 선천성 난청 조기 검사비 및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들의 언어와 인지 발달을 돕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언어 및 지능 발달 지연을 예방할 수 있어 아이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한국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가이드라인에서는 신생아 난청 1년 3월 6일 원칙, 생후 1개월 이내 선별검사, 3개월 이내 확진검사, 6개월 이내 보청기 착용 및 치료 시작을 권고하고 있다. 하남시는 이에 발맞춰 건강보험이 적용된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 부담금, 최대 2회, 재검 판정을 받은 아동의 확진검사비 본인 부담금, 최대 7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하다. 또한 만 5세, 60개월 미만 영유아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개당 최대 135만 원까지 지원되며 양측성 난청과 일측성 난청 여부 및 청력 상태에 따라 1개 또는 2개로 지원 수량이 결정된다. 신청은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이보건소 공공보건 포털, 아이마중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선천성 난청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 다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790-6552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시, 폐의약품, 올바른 분리배출로 환경을 지켜주세요. 하남시, 시장 이현재는 가정에서 쓰다 남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관내 주요 거점에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비치하고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는 14개 동행정복지센터, 2개 보건소, 하남시 보건소 미사보건센터, 120개 아파트 단지 등 총 136개소의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설치 운영 중이다. 또한 하남우체국과 협력해 시내 우체통 17개소에서도 폐의약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거함이나 우체통의 위치는 하남시청 홈페이지 생활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폐의약품을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약 성분이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되어 수질 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인체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드시 전용 수거함이나 우체통을 통해 안전하게 배출해야 한다.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에는 조제약 가루약은 개별 포장지 그대로, 물약 연고 등은 뚜껑을 닫아 용기 그대로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다만 우체통에 배출할 때에는 봉투에 밀봉하여 반드시 폐의약품 표기를 해야 하며 물약 등의 액체류는 넣을 수 없다. 시는 수거된 폐의약품을 자체 소각시설에서 친환경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시민들께서 폐의약품 수거함과 우체통 회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신다면 생활 속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곧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스타필드 하남, 하남시 공공서비스 디자인 지원, 장애인가족센터의 성금 기탁. 하남시, 시장 이현재는 21일 스타필드 하남이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성금 35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하남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서비스 디자인 지원 사업에 참여해 추진 중인 장애인 가족, 특히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위한 단단한 하나의 하남 프로젝트, 이하 단하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남시는 지난 5개월간 기획조정과 노인장애인 복지과 하남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과 함께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장애인가족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단하남 프로젝트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장애인 가족 아버지와 비장애인 형제자매의 정서적 고립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돌봄 차원을 넘어 가족 간 유대감 형성, 사회적 관계망 회복 등을 통해 장애인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기탁금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소중히 쓰일 예정이다. 유영인 스타필드 하남 점장은 뜻깊은 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스타필드 하남은 하남시 장애인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을 응원하며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말선 하남시 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성금을 기탁해 주신 스타필드 하남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기탁금은 아버지와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단하남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스타필드 하남점이 우리 장애인 가족을 위해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의 민관이 함께하는 나눔이 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이 되고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하남시는 올해 공공서비스 디자인 지원 사업에서 3년 연속 우수과제에 선정되었으며 오는 9월 1일 열리는 성과공유대회에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25 화성특례시 복지페스타 개최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은 22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4개 일반고 설치가 확정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일반고 설치 기준인 인구 50만 명을 달성한 이후 15년 만에 이룬 쾌거다. 이에 따라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가 신설되면서 시민이 생활권 내에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30분 행정 생활권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일반구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위 행정기관인 시에 소속되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다. 화성 특례시는 서부 생활권을 담당하는 만세구, 우정, 향남, 남양읍, 마도, 송산, 서신, 팔탄, 장안, 양감면, 세솔동, 중부 생활권의 효행구, 봉담읍, 비봉, 매송, 정남면, 기배동, 동부 생활권의 병점구, 진안, 병점 1, 병점 2, 반월, 화산동, 동탄구, 동탄 1 물결표 쌓인 구동로 구분될 예정이다. 화성 특례시는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844의 넓은 면적으로 인해 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시청까지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일반구 출범으로 생활권 내 30분 내에서 세무, 인허가, 복지, 민원 등 주요 행정 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생활 밀착형 예산, 현장 중심 민원 서비스 강화로 더 빠르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은 행정안전부 승인 직후인 22일 저녁 동탄 출장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구청사 설치, 조례 등 법령 정비, 조직 인사, 시민 혜택 사업 발굴 등 일반구 설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춰온 만큼 남은 절차까지 빈틈없이 챙겨 2026년 2월 구청 출범을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은 이번 일반구 설치는 새로운 화성시대의 출발점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라며 시민과 더 가까이에서 따뜻하고 다채로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9월까지 청사 리모델링 설계를 마치고 연말까지 구 설치와 위임사무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조직 인사 확정과 위임사무 편성 등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내년 1월에는 부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중교통 노선 재편, 민원 종합 안내 시스템 구축 등 시민 편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2026년 2월 4개 구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구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행정도 추진된다. 각 구의 비전은 만세구의 경우 풍요로운 자연과 산업자원이 어우러진 융복합 혁신도시, 효행구는 모두가 누리는 교육 중심의 자연 친화적 정주도시, 병점구는 역사와 첨단 기술이 만나는 사람 중심의 성장도시, 동탄구는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며 은의 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 경제도시로 비전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시와 4개 일반구는 각 비전에 맞는 특화 정책을 추진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시민 삶의 질 향상까지 함께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화성 특례시는 2001년 시로 승격한 이후 급격한 성장을 이어왔으며 2010년에는 인구 50만 명을 돌파해 일반구 설치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 시도가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일반구 설치를 시정의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2022년에는 지방행정연구원, 2024년에는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권역별 시민설명회와 여론조사, 구 명칭 공모심의위원회, 정책광장 투표 등을 통해 폭넓게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어 화성시의회 의결을 거쳐 4개 구 신설안을 마련하고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또한 시는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 일반구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치분권 강화 기조와 맞물려 2025년 8월 마침내 4개 일반구 설치를 이뤄냈다.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은 4개 일반구 승인으로 105만 화성 특례 시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한 것으로 출범 3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화성의 특성과 가능성을 이해하고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구청 개청을 통해 30분 생활권 시대를 열어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행정을 펼치고 생활권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문화 산업 생활 전반의 매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화성 특례시 달빛어린이병원 동탄 성모병원 주말 진료시간 23시까지로 연장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기대. 화성 특례시 시장 정명근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달빛어린이병원인 동탄 성모병원의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동탄 성모병원은 기존의 평일은 9시부터 23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했던 것에서 주말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9시부터 23일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18세 이하 소아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응급실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이번 확대 운영으로 주말, 야간이라는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소아 환자가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소아 청소년의 진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자 화성시 동탄보건소장은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확대는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아 청소년 맞춤형 의료 서비스 확대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달빛어린이병원은 총 3곳으로 베스트 아이들 병원은 평일은 9시부터 23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한다. 센트럴 아동병원은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목요일 23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